예, 안녕하십니까. 이승만 TV의 청년을 위한 역사 힐링 두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은 인간 본성에 관해서도 시대착오의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목이 좀 강합니다만은 시대착오의 교육을 받았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한국인들은 민족주의의 교육을 받았다 그러면서 제 손녀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치원에 갔더니 벌써 일본을 우리의 원수로 가리킨다. 이런 식으로 어린아이들에게 기성세대가 물리는 가치관, 그것을 가지고 문화라 그럽니다. 문화.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부모 세대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자식 세대에게 물려지는 행동의 원리를 갖고 문화라고 하는데, 저는 이 시대착오의 교육을 받았다 했을 때 그 책임을 학교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 부모 세대들, 저를 포함한 우리 한국인들의 그 기성세대의 그 문화적 가치의 그 역사로부터, 제가 제 아버지나 할아버지부터 물려받던 어떤 그 가치관에 있어서의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여드리는 이 표는요, 월드 밸류 서베이라 해서 미국의 미시간 대학이 5년마다 하는 세계 70여 개 국가의 그 가치관에 관한 조사입니다. 상당히 방대한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세계 각 나라와 지역의 어떤 문화적 특성을 비교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1980년부터 매 5년간 지금부터 7차례나 걸쳐서 시행되어 왔는데요. 조사가 반복될 때마다 한국의 특질이 일관되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식에 대해서 무엇을 교육하고 있는가 하는 그 가치관을 보면요, 부모의 자식 교육 가치, 2010년에 자식들에게 교육한 적이 있는가? 독립, 열심, 책임, 상상, 관용, 전략, 목적, 신앙, 이타심, 복종, 자기 표현에 있어서 부모가 자식에게 그런 교육을 한 적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대답한 비율이 요 세 번째, 이 사우스 코리아의 그 항입니다. 독립적이어야 한다, 열심히 일해라, 책임감을 가져라, 뭐 이런. 근데 제일 밑에가 에버리지입니다. 에버리지와 비교할 때 한국의 두드러진 특징은 열심히 일해라 겁니다. 뭔가 열심히 해라, 놀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그게 두드러집니다. 그게 64%인데 에버리지는 50입니다. 책임감을 가지라도 강합니다. 책임감을 가져라, 한 몫의 인생으로서 책임있게 살아라, 87%. 근데 지금 제시된 한 20개 국가의 평균은 74%고요. 상상은 한국의 부모들이 거의 가르치지 않습니다. 한국의 부모들 스스로가 상상력이 없습니다. 없고, 따라서 자식들한테 물려줄 어떤 그 상상의 세계가 부족하죠. 14%인데 세계 평균은 26%입니다. 관용은 부모가 자식한테 40%가 교육을 했는데 세계 평균은 70%입니다. 타인에 대해서 관용하라, 타인의 잘못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인간관계의 질서를 평화롭게 가져야 된다 하는 그 관용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낮은 수준이다. 70% 평균의 40%. 절약하라는 가장 높습니다. 65%가 절약해라. 세계 평균은 44%입니다. 목적도 강합니다. 목적을 분명히 해라. 54%, 세계 평균은 40%. 신앙은 25% 비슷합니다. 이타심은 한국의 부모들이 가르치는 프로테지가 10%인데 세계 평균은 30%입니다. 한국의 부모는 알고 모르게 이타직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교육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복종, 권위에 대해서 복종하라가 8%인데 세계 평균은 20%입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그들이 복종해야 될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표현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중에 하나, 셀프 익스프레션에서 한국의 부모는 자식들에게 기죽지 말고 자기 표현해라. 49%인데 세계 평균은 29%입니다. 이 종합해보면요, 한국의 부모들은 어릴 때부터 애들한테
자기 애들을 열심히 일해라, 목적을 세워라, 책임감 있게 행동해라, 따라서 놀지 말고 일하고 절약해라, 그리고 자기 표현이 절대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라, 남에게 꿀리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남을 관종해라, 이타적으로 행동해라, 그 니에 복종해라, 그런 것을 대단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을 대단히 전투적인 자기 성취의 인간들로 만들고, 그리고 애들이, 자기 아이들이 동료와 더불어 어떻게 한 사회를 꾸려갈 것인가에 대한 그 질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가치관이 희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애들이 대단히 강한 부모의 그 이러한 자기 성취, 개인주의적 성취에 그 압박되어서 정신건강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약 한 2,000명의 그 조사 대상 샘플링이 한 2,000명 규모인데, 2,000명 중에 사우스 코리아의 한국인들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한 게 15%밖에 안 돼요. 세계 평균은 34%입니다. 한국은 전반적으로 강한 스트레스 속에서 불행하게 살고 있어요. 건강한가 물으면 건강하지 않다고 대답한 프로테이지가 또 세계에 비해서 낮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열심히 일하고 자기 성취하는 그 스트레스 속에서,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주입받은 그 스트레스 속에서 대단히 불행, 정신적 스트레스가 강한 가운데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 정도가 국제적으로 아주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어떠한 단체에 가입해 있는가라는 것을 그 조사를 했는데요. 이걸 보면은 노동조합, 정당, 전문직 협회, 인권자선단체, 자조, 상호부조단체에 대한 한국인의 가입률은 세계 평균의 절반에 못 미칩니다. 노동조합은 6.7%예요. 세계 평균은 15%인데, 정당은 5.5%입니다. 세계 평균은 12%예요. 미국인은 43%예요. 미국인은 43%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가입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하죠. 그 중에 열성당원이 한 15% 정도 됩니다. 우리 한국은 정당 가입률이 5.5%밖에 안 되는데 열성당원은 1%가 못 돼요. 대단히 한국인들의 정치 행위는 어떤 의미에서는 무임승차입니다. 무임승차 하는데도 알다시피 한번 무슨 계기가 생기면 세계적으로 그 군중들이 모이죠. 촛불 집회에서 보듯이 말이죠. 대단히 특이한 정치 행태를 갖는 나라인데, 어쨌든 정당의 가입률이 이렇게 낮고, 그 다음에는 인권자선단체 가입률도 낮습니다. 인권자선단체 가입률이 9.8%인데 세계 평균은 17%. 이 세계 평균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뭐 타일랜드, 말레이시아 이와 같은 다른 멕시코, 터키와 같은 후진국도 있습니다. 후진국으로 갈수록 이제 터키는 인권단체 가입률이 2.4%밖에 안 돼요. 뭐 한국보다 더 후진적입니다만. 자조, 상호부조 단체의 가입률도 적고, 그 대신에 기타 단체의 가입률은 높습니다. 이 20%인데요. 세계 평균은 10%예요. 이 기타 단체가 뭐냐 하면 다 개입니다. 개. 뭐 동창회 또는 지역 호남 출신이면은 호남 향후회, 뭐 경북 출신이면은 경북 향후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와 그 친척과 그다음에 동향을 중심으로 한 각종 어떤 집단 연구의 그 단체가 이렇게 많이 가입해 있다.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요. 그다음에 살기 싫은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이 마약 중독자나 에이즈 환자나 술 중독자나 동성애자나 미혼부부나 타인종이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혐오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타인종에 대한 그 혐오율 보면 같이 이웃으로 살기 싫다고 한 그 비율이 34%인데 세계 평균은 15%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44%, 세계 평균은 22%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한국은 어릴 때부터 우리는 하나의 핏줄을 나누는 어떤 한 결이다, 이렇게 교육을 받아왔어요. 따라서 외국인에 대한 어떤 그 배타성이 상대적으로 대단히 강한 사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 가치관 조사 가운데 이걸 종합해서 사람들은 서로 믿을 수 있습니까? 라는 어떤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점점 감소해 와서 1980년만 하더라도 한 37, 8% 되던 것이 지금은 한 26%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회의 신뢰가 점점 감소하는 가운데
인간들이 서로 믿지를 못하는 그와 같은 사회로 한국 사회가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표를 종합해가지고 이 사회 가치관 조사를 종합해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김병영 교수가 물질주의 지수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물질주의 지수가 전부 12개, 4개, 그러니까 16개인데요. 이 16개를 크게 두 분류로 나눠가지고 하나를 종축으로 세우고 하나를 횡축으로 세워가지고 세계 주요 국가들의 짐을 찍은 겁니다. 3%를 나타낸 건데 한국만이 거의 예외적으로 물질주의가 압도적으로 강한 사회입니다. 압도적으로 강한 사회.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스위스 같은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물질주의에 대한 어떤 극복, 상대적으로 정신주의가 강한 나라라고 한다면은 이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의 대척에 있어서 하나의 아웃라이어를 형성하면서 강한 물질주의적 집착을 보이고 있는 게 한국 사회예요. 한국 사회. 여러분, 얼마 전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자 되세요라는 그런 인사말이 있었죠. 아니 서로 만나서 인사하면서 부자 되세요 하래 그래요. 얼마나 천박한 물질주의 문화입니까? 물질주의 문화. 심지어는 통일을 하면서도 통일은 대박이다. 지난 정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물질주의적 천박함이 그 한 나라의 국책에까지도 그런 식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주의 문화, 부모가 자식 세대에게 불리는 물질주의 속에서 열심히 일해라, 책임감을 가지라, 절약해라, 놀지 마라, 장래의 포부를 분명히 세워라, 목적을 향해서 일로 매진해라. 그러면서 주변은 돌아보지 마라. 상상하지 마라. 상상할 거 없다. 이타적으로 행동하지 마라. 남을 관용하지 마라. 그렇게 의식적으로 교육은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식의 어떤 행동 원리를 부모들이 자식 세대들한테 물려주고 있어요. 물려주고 있는 밥상머리에서 침대머리에서 그런 행동 원리를 물려주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고도의 정신적인 긴장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지수를 돈에 많고 적음으로 척도하는 경향이 강해서 부자 되세요, 행복하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라고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빌 게이츠라고 그랬어요. 근데 브라질이나 말레이시아 사람들한테 누가 가장 행복한가 물으면 내다 그래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행복한 사람은 빌 게이츠예요. 빌 게이츠. 이런 식의 물질주의적 문화, 사회적 행동 원리, 이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그것이 조선시대 때부터 그래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차츰차츰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문제는 학교 교육은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이 세대 간을 통해서 물리는 한국인들의 이 집단적인 행동 원리를 교정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교정할 책임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교육학자들, 교육을 책임진 교육학자들은, 뭔가 이 한국 사회를 선진화시키기 위해서 세계 보편의 선진적인 가치를 학교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주입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부모들과의 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뭔가 부모 세대들에게까지도 영향을 주면서 어떤 바람직한 어떤 가치관과 문화를 성숙시킬 그런 책임을 지고 있는 게 학교 교육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 교육을 책임진 교사라든가 그 교사를 양성해내는 한국의 교육계는 정말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어요. 제가 자주 한국의 역사학을 비판합니다만은 시간이 없어서 그런 이야기를 못했을 뿐이지 역사학보다도 더 문제가 많고 폐쇄적인 어떤 정신주의적 그 폐쇄적인 어떤 정신 문화를 향유하고 온갖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게 한국의 교육학계예요. 교육학계는 완전히 정치적 무풍지대로서 어떤 기득권을 향유하고 있는 집단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교육학계가 생산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교과서들을 보면은 기존에 제가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있는 그 교육 가치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12년간의 어떤 초중등 교육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가치들이 교육되고 있는가를 제가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학자가 아니지만은 뭐 관심이 있어서 제가 교과서를 다 모아서 한번 제 나름대로 비교육자가 아닌 사람이 상식에 입각해서 이렇게 보면은 학생들에게 성실해라, 정직해라, 자주해라, 절제해라, 책임해라, 노력, 계획, 반성, 실천, 협동, 봉사, 배려, 창의, 끼, 준법, 효도, 우정, 화해, 사랑, 자비, 용서, 평화, 비폭력. 좋은 말은 다 나열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쭉 뭘 교육하고 있는 거 보면은 이와 같은 그 인성교육, 창의와 개성을 지닌 어떤 그러한 어떤 인성을 함양한다는 게 현행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봉사, 배려, 창의, 끼, 준법, 효도, 우정, 화해, 사랑, 자비, 평화, 비폭력 다 좋습니다. 좋은데 개인이 빠져 있어요. 근대적 개인이 빠져 있습니다. 근대적. 너는 누구냐 물을 때 나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개인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그 개인의 자발적인 결사와 계약체로서 사회가 빠져 있어요.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국가,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육이 그런 식으로 어린애들한테 무슨 어릴 때부터 고차적인 뭐 철학을 가르치라, 뭐 사회학을 가르치라, 뭐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복잡 코드로 짜여지는 어떤 교육 과정에 있어서 애들한테 너희들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이다 하는, 그리고 자기 책임하여서 자기 계획하여서 살아야 되고 법적으로 성년이 되면은 부모로부터도 독립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 생활의 가치를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이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들이 살기 위해서는 서로 협동을 해야 된다. 이 협동하는 공간이 바로 사회다. 구체적으로 회사고 공장이고 마을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 그리고 그러한 그 사회 속에서 자기 책임하에서 자기 노동하에 살 때 그것이 지고지선한 행복이다. 행복이다. 그리고 이러한 그 자유와 협동과 노동이 이루어지는 이 자유인들의 일상생활은 기본적으로 확 트인, 닫힌 국가가 아니라 트인 세계, 대세계를 전제로 한 그러한 공간에서 이러한 자유와 독립이 실현된다 하는 이 근대의 인간들이 서유로서 발생한 이 근대 문명의 핵심 요소들이 교육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전통, 우리 문화, 우리 자연, 우리 지리, 그런 걸 알아보자. 항상 우리 그러고 이야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들끼리 어떠한 원리로 서로 협동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교육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교육이. 물론 뭐 단편적으로는 다 이렇게 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은 이게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요.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그게 교육 과정으로서 체계화, 고도화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구의 그 철학자들, 경제학자들 이 고전을 읽어보게 되면은 바로 그 속에서 누구나 조금씩 다 인간의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인간은 어떻게 행복한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자기 책임하에서 근로를 해서 살아갈 때 그게 지고지선한 행복이다 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담 스미스의 글 속에서 그거를 발견하고 참 여러 가지 많은 감탄과 감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타인이 어떤 사람이 큰 땅을 갖고 큰 자본을 갖는다고 해서 내가 불행해지느냐? 아담 스미스는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자가, 대지주가, 대자본가가 큰 부를 금과 은의 형태로 가질지언정 그거는 전혀 타인의 행복을 침손하는 일이 아니다. 그들이 가진 부는 어떻게 해서라도 사회적으로 유통될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을
더 행복한 지경으로 이끄는 보이지 않는 선의 작용이 있게 마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가난한 하인이라도 자기 노동으로 빵을 벌어먹고 살고 가족들과 단란한 식탁을 꾸릴 때 그의 행복과 안전은 국왕과 귀족, 궁정 귀족의 그것보다 결코 못지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근로와 노동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개인이 각자 행복해지는 그러한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행복에 대해서 행복의 조건은 첫째, 사람이 건강해야 된다. 병이 들고 있으면 천만 백만 가지를 소유도 소용이 없다. 두 번째는 최소한의 재산은 있어야 된다. 남한테 구걸 하는 것만큼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게 없다. 세 번째, 마음에 비밀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조건이 갖춰지고 있으면은 최소한의 부와 그리고 자기 노동으로서 먹고 사는 그리고 약간의 부가 있으면 이웃에게 나눠주는 이와 같은 그 미덕을 실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행복이 왕후장상보다 못지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세계에서는 이미 18세기 중葉이 되면은 아담 스미스의 이와 같은 국부론이나 도덕감정 등이 영국 중산층 가정에 다 교양수로 보급되어 있다고 해요. 그 영국 사람들에게 빌 게이츠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냐 물어보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겁니다. 바로 그러한 근대의 인간과 협력의 원리, 바로 시장의 원리죠. 통상의 원리입니다. 대개방의 원리고요. 그런 자립적인 개인과 그 개인의 협동하고 분업하고 교환하는 시장 사회와 그리고 세계적인 평화의 질서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의 어린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 세대로부터도 아주 긴장감이 높은 자기 성취의 욕구의 강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학교 가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결국은 자기 구원은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도록 그러한 교육의 목표를. 그래서 우리는 결국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특히 민족을 위해서 한 인간이 자기를 성취하는 그런 과정으로 한국의 어린애들을 젊은 세대를 교육하고 있어요. 한국의 젊은이들이 그런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제가 교육학자도 아니면서 교육학계 시비를 걸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잘 아는 중앙대학의 이성우 교수라든가 몇 사람이 교육학자를 만나면 제가 이런 불평을 늘어놓고 있으면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요. 한국의 교육학계 자체가 한국의 교육학계를 포함한 한국의 지식사회 자체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또는 인간들의 질서로서 사회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 한번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